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르노 세닉 이테크 오늘 시승해볼까 합니다. 여기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인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차들을 이곳에서 발표를 하곤 합니다. 르노가 바로 이곳에서 세닉을 발표한다는 것, 그만큼 이 차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 순수 전기자동차입니다. 세닉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1996년에 등장했던 르노 메간 세닉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년, 30년 전이죠. 모노볼륨카 미니밴, 작은 사이즈의 미니밴, 바람을 유럽에서 일으켰던 바로 그 차입니다. 그 차에 어떤 그 맥이 다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차죠. 프랑스 감성이 묻어 있다고 할까요? 프랑스에서 온 차니까 좀 더 예쁘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살펴보시면 LG 엔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3원계 배터리죠. NCM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460km로 국내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날씨가 괜찮으면, 봄 가을 날씨 괜찮으면 500km 넘게까지 충분히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다만 한겨울에 기온이 좀 떨어질 때는 주행 가는 거리 줄어들 수는 있겠다, 감안을 하시고요. 다만 또 히트펌프 기술 적용되어 있으니까 한겨울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다,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르노의 로장제 엠블럼 딱 한가운데 적혀 있고요. 그릴에 이런 패턴들 새겨 놓고 있습니다. 얇게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범퍼 아래쪽으로 이제 주간 주행등 들어와 있죠. 자, 미쉐린 타이어 235R20 세닉을 위해서 새로 디자인한 신형 휠 들어와 있고, 측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봅니다. 이런 그 계기판 보게 됩니다. 12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계기판 12인치 모니터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멀티센스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죠. 하게 되면 이렇게 스포츠, 페르소, 컴포트, 에코, 스포츠, 분위기 있게 또 페르소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인디비듀얼 모드죠. 개인이 운전자에 맞게 주행 모드, 다양한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양한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치관리자, 차량, 에어퀄리티, 공기청정기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질을 관리해 주고요. 또 오염된 바깥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또 잘 걸러줍니다. 시트는 이런 시트 또 준비되어 있고, 이 부분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죠. 밑으로 수납 공간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 이렇게 깊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들어와 있고요. 차키, A필러에 준비되어 있는 카메라인데요, 운전자가 탑승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운전자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게 누구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시트 위치, 오디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게 됩니다. 디지털 룸미러죠. 거울, 디지털 미러. 자, 이 부분 선루프 여는 부분이 아니고요, 선루프의 투명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선루프의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팎으로 아주 많은 재활용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가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죽을 사용하지 않아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공간 여유가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들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공간을 최대치로 끌어냈습니다. 센터 터널도 솟아있지 않아서 바닥은 평평하고요. 무릎 앞 머리 위로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작은 차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그렇게 좁지 않다는 느낌을 전해주죠.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이렇게 실내 재질들 만져보면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2개의 컵홀더, 이렇게 수납 공간,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돌려서
스마트 기기들 거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네요. 작은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 앞으로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또 접을 수가 있죠. 4대2 대 4로 접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를 열면 오, 안에 깊은데? 아래쪽으로 깊게 만들었네. 안으로 깊게 트렁크를 파놔서 좀 더 수납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소화기 들어가 있고요. 네, 출발하세요. 1호차 출발하세요. 르노의 야심작 세닉 타고 시승 진행합니다. 무전 받으세요. 자, 광장동 워커힐 호텔 내리막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 때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패드를 살짝 누르면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내리막길인데 회생제동 시스템 강하게 세팅을 했더니 완전히 정지까지 하죠. 이 회생제동 시스템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강하게 하면 원페달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가속 페달 하나로 밟으면 가속, 떼면 브레이크, 정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또 원페달 시스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동차의 기능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워커힐 이제 위에서 이 밑에까지 동산을 쭉 내려오면서 타봤는데요. 처음 한 400-500m 움직인 느낌? 뭐 조용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서스펜션이 타이어를 물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느낌이 상당히 쫀득쫀득하다. 단단하게 노면의 상태를 잘 읽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좀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타이어의 어떤 게 세팅이 우수한 데서 오는 그런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60kW, 21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7.9초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정도의 힘 아닌가 싶어요. 힘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무게죠. 공차 중량 약 1900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8.8kg 전후가 됩니다. 브레이크 좀 깊게 밟히는데요. 탄성이 좋네요. 스티어링 휠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자, 신호대기 중에 락트락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오, 2.2회전, 2.3회전 정도 합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락트락 조향비를 보이는 거죠. 스티어링 휠을 작게 움직여도 차가 크게 돌도록 세팅을 했다. 좀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룸미러는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가 있고요. 또 제끼면 그냥 거울로 된 룸미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룸미러를 하게 되면 아주 광각의 넓은 화각으로 차량 후면의 상황을 아주 깨끗하게 넓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실내 모니터링은 안 되죠. 뒷좌석에 만약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 라거나 할 때 뒷좌석 모니터링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거울로 두면 뒷좌석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외에서는 뭐 구글 맵을 사용을 해서 구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구글 맵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한국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따로 개발을 했고요. 주로 LG 전자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쭉 가속해 봅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밟힙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다는 얘기고요. 쭉쭉 뻗어가네요. 힘이 좋습니다. 확실히 모터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는 모터가 회전하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용해요. 실내 이렇게 조용한가 싶은 게 역시 전기차다 싶네요. 좀 세게 속도를 붙여서 코너를 빠져나오는데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차가 흔들린다는 느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차는
르노의 자회사에서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차체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나오고요, 차체 안정감도 훨씬 더 우수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이점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는 얘기죠. 앞바퀴 굴림이죠. 앞바퀴 굴림이기는 하지만 내연기관의 앞바퀴 굴림과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앞차축 바깥으로 엔진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주행 안전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뭐 앞바퀴든 뒷바퀴든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이 바퀴, 네 바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게다가 밑으로 깔려 있는 구조를 취하게 되죠.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정된다. 그래서 차가 속도가 높아질수록 흔들림이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인데요, 내연기관인 경우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높아지더라도 안정감이, 주행 안정감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안정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견주었을 때 안정감이면 안정감, 순발력이면 순발력, MVH 성능 뭐 이런 부분에서 전기자동차가 하나도 뒤떨어질 이유가 없죠.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연비, 연료비 조차도 적게 들죠.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다. 전기차 구매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위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전기차에 만족을 합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세팅을 해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세팅을 하고요, 80이니까 제한속도 80에 놓고 갑니다. 이제 4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3개 차로를 모두 모니터링을 하죠. 오른쪽에 탑차가 가는데 큰 차를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에 레인 센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차로 중앙유리 장치인데요, 차선 안에서 좌우 간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주행하다가 잠깐 뭐 장애물이 있다 해서 딱 스티어링 휠을 잠깐 조작을 해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왼쪽 오른쪽 옵셋 간격을 조절해 주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지금 최대고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을 합니다. 차선 변경 지원하지 않고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페르소 이렇게 4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아실 테고요. 페르소는 인디비du얼 모드입니다. 운전자의 기호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서 페르소 모드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툭툭 밟는데 아주 강한 토크,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아주 강력한 토크를 느끼게 됩니다. 타이어가 강하게 회전하면서 몸을 딱 밀고 가는,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노면 상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길인데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들을 잘 제어하고 있다 느낌이 듭니다. 툭 스티어링 휠을 툭툭 돌려보는데, 살짝 돌리는데 크게 반응을 하네요. 가속을 해서 본선에 진입하거나 추월하거나 할 때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쭉쭉 뽑아주니까요.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킥다운 걸어주면 뭐 쭉쭉 힘을 써줍니다. 힘 받으면서 달려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진짜 로드 노이즈도 거의 없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주 약간 들리는 정도. 지금 터널에 들어가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만나게 되고요. 스포츠로 했더니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변하죠. 페르소로 하게 되면 약간 파란색, 보라색 띄게 되고요. 르노는
작지만 가족용 전기차 정도로 이 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순되는 말들을 한데 다 모아 놓았죠. 작은데 패밀리카인데 또 SUV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르노 메간 세닉이 2016년에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죠.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하고 몇 년 동안 그 인기를 얻어가면서 유럽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차가 바로 메간 세닉이었는데요. 그 차의 컨셉이 작은 미니밴 해서 미니밴 혹은 모노볼륨 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전기차 시대의 세닉이 다시 한번 전기차로 세닉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작은 미니밴 모노볼륨 카라는 컨셉이 바로 패밀리 밴이었죠. 작지만 가족이 함께 타고 움직일 수 있는 패밀리카로서의 성능을 강조했던 겁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게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역시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그 성능을 잘 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좌석은 뭐 물론이고요. 뒷좌석도 상당히 넓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최대화 할 수 있었던 거죠. 패밀리카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힘도 공간도 또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아니 넘친다 싶습니다. 자, 과속방지턱. 이야,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야 진짜 찰지네요.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단단하게 충격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이 하체 타이어 서스펜션 세팅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쭉 가속을 하고요. 제동을 한번 툭툭 해보는데 제동도 좋습니다. 급제동을 했더니 비상등을 켜네요. 강하게 제동을 잠깐 해보는데요. 밑으로 살짝 주저앉으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 안정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고요. 뒤에도 V디스크, 그러니까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요, 제동 성능이 그만큼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르노 얘기로는 서울시 기준 소비자 부담금 4,600만원 정도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최종 결정이 되면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 알려드리고요. 이 차의 정체성, 전기차에서 찾을 게 아니라 패밀리카라는 데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한 가족이 타기에 충분한 공간, 성능 갖추고 있어서 알찬 패밀리카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완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지만 패밀리카다 이거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잠깐 체크해 볼까요? 계기판 오른쪽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세팅 다시 해서 출발합니다. 공인복합 연비 4.4km로 국내 인증 받았습니다. 실주행은 좀 더 나오겠죠. 정체 구간을 만나니까 연비가 계속 좋아집니다. 전기차의 특성이죠. 마지막 순간 왔는데 연비를 좀 까먹어야죠. 이제 동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연비 여기서 정리합니다. 킬로와트아워당 7.1km 기록을 했네요. 작정하고 연비 운전하면 이 차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연비
확인할 수 있다 싶고요. 연비운전이 곧 또 안전운전의 의미도 크니까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늘 연비운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멀티센스는 2번 눌러야 됩니다. 눌러서 멀티센스를 활성화시키면 이전 모드가 나오죠. 여기 3번 더 눌러야지 다음 모드로 넘어가는 거고요. 다이얼식으로 한 번에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멀티센스의 조작은 뭐 불편까지는 아니지만 좀 거슬립니다. 자, 배터리 충전 시간은 좀 아쉽습니다. 배터리 잔량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30kW 충전기 기준으로 약 34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실제 충전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지죠. 그보다는 더 걸린다고 하면 메이커가 제시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충전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에서 발표하는 충전 시간은 모든 게 최적의 상태에서 충전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니, 실제로 충전할 때는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충전기의 상태, 자동차의 상태, 날씨, 이런저런 그 변수들이 많아지니까요.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충전 시간은 34분, 40분 이상 더 걸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듯 하고요. 그런 면에서 충전 시간은 좀 더 여유를 두고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세닉 시승을 했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작은 전기 SUV다 싶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작지만 실내를 진짜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더 넓게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겠죠. 또한 전기차여서 상당히 경제적이죠. 연료비 부담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싶은 거고요. 제로백 7.8초의 제법 힘있는 그런 가속 성능 또 충분히 맛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차에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서스펜션과 타이어의 반응을 확보하고 있어서 조용하게 움직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패밀리카로서는 더없이 좋은 그런 특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서울 시장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받아서 소비자 부담금이 4,6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르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메이드 인 프랑스, 바다 건너온 수입차지만 르노 코리아의 AS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산차처럼 탈 수 있는 수입차라는 매력도 크겠죠. 이래저래 상당히 매력 있는 작은 전기차의 모습을 잘 완성시켜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가 큰데요.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 시장을 주목할 차례입니다. 르노 세닉 이테크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